전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로 35억을 썼다. 이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인데 직원들한테 현금 봉투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 겁니까? 근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청와대 직원들은 환경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그런 기구 역할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청와대를 환경권한대행이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관할을 했을까? 네.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청와대는 그냥 공백 상태로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자기들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던 조직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별 그 큰 어떤 뭐 이런 문제의식 느끼지 않고 그냥 봉투에 담아서 이것도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계좌나 이런 것들로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투에 담아서 한 30만 원씩이나든가 아니면 직급별로 비서관 이상급은 또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넣어서 줬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 청와대가 직무정지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결국 청와대가 거의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편으로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특수활동비가 이게 한 120억 이상 좀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월급 보전 비용 비슷하게 해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관례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급돼 왔던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씩 또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뭐 100에서 1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월급에 있어서 플러스된 이런 돈으로 이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돼 왔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전부 다 이제 중단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번에 청와대 들어간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실제로 많이 줄어버렸대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좀 편보를 받은 거지만.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35억 빈 것도 보면 그냥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어떤 월급 형태로 통해서 서로 나눠 가졌던 이제 그런 돈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월급 형태, 보조 형태로 가져간 돈을 빼고도 20억가량이 빈다라는 거예요, 이 35억이. 그래서 이 20억가량은 틀림없이 비정상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공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최순실 씨의 신문에 이어서요. 지금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까지 나서서 가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한번 증인에게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지금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찰에서 야간 조사받고 힘들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일명 한 방을 먹였다고요. 이경재 변호사한테 그 증인이 말이죠. 지금 그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이죠. 지금 그 검사가 참 며칠째 날밤을 샜기 때문에 오히려 좀 측은하게 보인다 그랬더니 방청객에서 웃음이 터졌던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재판이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지금 네 번째 재판인데 세 번째까지는 12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오전 재판이 끝났는데 오늘은 이 전 마사회 부회장에 대한 어떤 증인 신문 때문에 상당히 길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 부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를 받을 때 사실은 이 정윤의 문건이 나오기 이전에도 마사회에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충분히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알려져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두고서 지금 삼성은 그 대통령과 독대 이후에 정유라를 지원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신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최순실 측의 변호인 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 오전 재판이 상당히 좀 늦게 끝났을 정도였습니다. 저 이경재 변호사가 저런 걸 지적을 한 것도 뭐냐면 이게 나온 사람의 말의 내용이 재판에서 중요한데 그 내용을 다툴 게 없는 거예요. 네. 반박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강압수사한 거 검찰이 아니냐. 강압수사에서 이 말은 따지고 싶지도 않고 네. 저 나온 검찰에서 서류를 내민 게 증거가 쓰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부인했던 것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듭되는 전략입니다. 계속 뭐 안종범 수석도 아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도 불법적으로 얻은 거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어떻게든지 조사 과정을 문제 삼고 최순실도 강압을 받았다고 문제 삼고 이런 식의 주장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재판부는 또 엄청나게 긴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증거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이 사람 증언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제 이게 2014년 11월 달에 정윤회 문건 사건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사실 언론들도 최순실의 존재를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상영 이 부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이전부터 사실은 그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실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도 정유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면 결국 언론이나 우리는 다들 몰랐는데 실제로 그 승마협회와 이쪽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실세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내실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측근에 알고 있었고 박원호 전무가 누굽니까? 결국 이 양반이 삼성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삼성도 이미 오래전부터 최순실이 이 정권에서 핵심 실세다,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당신 밤샘 조사했는데 그 강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증거 능력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니 오히려 검사가 더 힘들어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네. 어떤 의도된 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정황은 결국은 이제 최순실의 존재는 이미 우리는 몰랐지만 일반적으로 몰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업계에서는 자자하게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증명해 준 겁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최순실의 영향력이었는데 말이죠. 최순실 씨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딸 정유라 씨. 이 정유라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최순실 씨, 정유라 씨를 상당히 어렵게 낳았고 그 딸을 위해서 국가 전체를 뒤흔든 셈이 됐습니다. 최씨 모녀를 가까이서 본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시간이 5시 20분, 덴마크 시간이면은 아침 10시 20분을 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정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바로 법무부에서 호송조가 출발을 했는데 그들을 접촉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요. 이제 돌아오기까지 2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25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밤 11시 25분에 이제 그 네덜란드 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우리 국적기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동안 3시간 25분 정도 이제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저 대기 시간 동안에 어떤 뭐 신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려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 오늘 오전에 가서 이미 정유라와 접촉을 했고요. 정치를 만났고 일단 아들은 덴마크 부모에게 맡겼는데 아직 심리적인 동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저희가 덴마크에 그 아들을 두고 출발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이 아들하고 부모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그 부모 그리고 그 아들을 길렀던 집은 사실 덴마크에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제공했던 집이었는데 이미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을 당시에 덴마크 사법 당국하고 이야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아들과 부모도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마쳤다고 얘기를 하고요. 같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함께 귀국하면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이 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나 모를 소란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유라가 귀국하고 송환된 이후에 조용히 따로 이 아들과 부모도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그건 시각으로 좀 의외긴 네네.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친부가 있고 이제 친모나 할머니라고 했으면 최순실 씨마저도 구속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친부가 양육자 변경 신청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 정유라 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처럼 아이를 빼앗기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덴마크에 남겨두고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좀 깨고 같이 온다고 네.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죠. 지금 우리나라로 1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 5시 반쯤 한국 시각으로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3시 좀 넘은 시각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압송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 공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아마 공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도착하게 되면 영장을 일단 그때부터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미 영장은 이제 발부돼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돼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이제 뭐 조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네. 48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 검찰 기자단에게 전해온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일단 그 일반인이 나오는 입국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경로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CIQ라 그래서 보안 구역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이제 포토라인에 한 차례 설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그 시간이 그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예전에 한번 차은택 씨가 귀국했을 때 일반 통로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혼란이 야기됐고 네. 또 그 어떤 그 주변 안전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보안구역 안에서 잠시 동안 이제 공개를 하고 난 뒤에요. 곧바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차례 더 포토라인에 세우느냐를 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없고 세우지 않고 바로 중앙지검 안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1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일반인 승객들에게 노출을 시킬까요? 아니면은 지난 BBK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 씨처럼 승무원들 쉬는 공간 그렇게까지 설마 할까요? 아마 이제 지금 그만 비상구가 있는 쪽 이쪽은 네. 이제 안 앉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뒤쪽에 앉힐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스푼 같은 경우에 이제 쇠로된 거 이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안에서는 물론 우리 국적기를 타면 또 모르겠지만 이 사실 이제 이쪽으로 네덜란드 오는 쪽에서도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이제 지금 간 이제 여성 이제 검사 그 수사관도 있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걸 감시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 주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조금 이제 그 비밀스럽게 좀 어떤 경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변 보호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리 배치라든지 주변 사람들 배치라든지 또 먹는 음식까지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BBK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도 예민했던 사건이었거든요. 민감했대 대선 또 직전이고요. 네, 그래서 워낙 그 언론사 취재진들의 관심도 많았고 외부하고의 접촉을 좀 철저히 차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승무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른바 이 벙커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명확하게 뭐 정의를 하자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기 그 과정까지는 아직 뭐 법률적으로 체포한 상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해서 데리고 오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취재진이 뭐 같이 이제 비행기에 타고 가서 질문을 던지는 거나 이 정도를 이제 막는 정도 수준이지 정유라 씨가 여기에서 비행기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BBK 사건처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코노미석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네. 이코노미석에서 좌우에 이렇게 법무부 직원이 앉는 정도 수준으로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시간 반 뒤에는 네덜란드행 비행기를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오늘 호송조를 만난 순간에는 큰 심리적 동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도착하면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검찰로 바로 호송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첫날 인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라면서요. 그러니까 첫날 인치 장소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네. 그 영장의 제스처에서 만약에 이제 구속을 하거나 그랬을 때 서울구치소로 구속을 하겠다 이런 네. 어떤 상황인 거죠. 영장 청구를 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첨단수사 범죄 일부에서 일단 인계 작업까지는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정유라 씨가 영장에는 업무방해만 적시가 돼 있지만 다른 부분 뭐 삼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그것들이 과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얼마만큼이나 연결이 됐었는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건 겁니다. 네. 덴마크 법원에서요. 업무방해 혐의만 만약에 우리 검찰이 적시를 했더라면 소환 결정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업무방해 네. 자체가 그렇게 높은 범죄도 아니고 덴마크 같은 곳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뭔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그쪽에서는 공감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왜 비리인지 왜 얼마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인지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삼성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독일에도 정유라 씨 이름으로 4억 넘는 저택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혐의들로도 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역시 정유라 씨가 오게 되면
검찰에서도 특수부가 동원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는 한다라고 합니다. 내일 이 시각 정유라 씨에 대한 보도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고요. 서면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의 오라는 소환 요구에도 불응을 했는데 조금 전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강제 구인,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에 나와야